자, 투자 자산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판매용 건물은 뭘로 처리해요, 여러분? 그죠?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그렇죠. 유형자산이니까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네요.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그렇죠.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니까 1번의 답은 2번이 맞겠죠.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매도 관한 증권 2기에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보니까 지금 1기 때 3월 1일 날 매도 관한 증권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기말에 1000주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평가이익 200만 원을 인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1000주 중에 100주를 6,000원에 처분했대요.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 처분 손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개를 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 매도 관한 증권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합니까? 처분 금액에서 취득원가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한 주당 7,000원에 취득을 했었고요. 한 주당 6,0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손실 난 거예요, 한 주당? 그죠? 마이너스 1,000원만큼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몇 주를 팔았죠, 여러분? 100주를 팔았어요. 그럼 손실이 얼마 났겠어요? 10만 원만큼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죠? 2번이 답인 거예요. 2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나오면 취득원가랑 취득원가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구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취득원가. 왜냐하면 요 평가 매도관증권 평가 손익도 처분 시점에서 우리가 처분 손익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나요? 아니죠? 매도 관한 증권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1번이 벌써 틀렸네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었죠. 우리 재분류에서. 자, 매도 관한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고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 관한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등은 수수료로 처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1번이 벌써 틀렸죠? 자, 2, 3,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 관한 증권의 취득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분류되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 증권은 뭘로 구분되겠어요?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 맞죠? 매도 관한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은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KLF 프로그램 입력해 보면 만기 보유증권 계정 과목이 당좌 자산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 투자 자산으로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을 투자 자산으로 취득했다가 기간이 경과돼서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당좌 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매도 관한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1기 때 7월 5일 날 5,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한 주당. 자, 12월 말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했고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을 인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2기 2월 1일 날 100주를 3,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어떻게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자, 5,000원에 취득했다라는 거, 3,000원에 처분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처분 금액에서 취득원가를 빼서 매도관원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한 주당 마이너스 얼마 손해 본 거죠? 2,000원 손해 본 거예요. 근데 몇 주를 팔았어요? 100주를 팔았으니까 20만 원만큼 매도관원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에서 취득원가를 빼서 매도관원증권 처분 손익을 구한다는 거. 물론 처분 수수료가 있으면 처분 금액에서 처분 수수료를 차감한 순매각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관원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단기 손익의 차이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자, 2기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러면 지금 2기 때 6월 30일 날 자, A회사 주식 전부를 7,500원에 처분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했을 때랑 매도관원증권으로 했을 때랑 처분 손익이 얼마 차이 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한 주를 7,000원에 한 주를 지금 처음에 취득원가는 6,000원이고요. 그럼 매도관원증권으로 만약에 분류가 됐다 그러면은 자, 6,000원짜리를 7,500원에 처분한 거니까 플러스 1,500원만큼이 매도관원증권 처분 이익이 나왔겠죠.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처분한 게 전부를 처분했네요. 그럼 전부면 1,000주니까 그러면 150만 원만큼 150만 원만큼 매도관원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보고가 되겠죠.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1기 말에 7,000원으로 장부 금액으로 지금 7,000원이 반영되어 있을 거니까 500원만 처분 이익으로 인식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분됐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500원만큼이 한 주당 처분 이익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1,000주니까 얼마겠어요? 그렇죠. 50만 원만큼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반영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이 차이가 생기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주주회사 입장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거니까 그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관원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죠? 왜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매도관원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겠네요. 7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4번 매도관원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보유 목적에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관원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서 나왔던 패턴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요거 잘 보시면은 지금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10,000원에 취득을 했고 자, 그런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500원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이었다면 영업외 수익으로 기록될 거고 매도 관한 증권이었다면 50만 원만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될 거니까
50만 원이 딱 차이가 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겠네요. 자, 9번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 아니죠. 우린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2, 3,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한번 읽어보면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죠?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련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될 수 없죠. 채무증권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어,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지분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이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된다.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다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죠. 예, 그죠? 예, 근데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여기 틀린 표현은 아니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정확하게 틀린 것은 1번이죠. 단기 매매지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에 주식회사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얼마인가? 주식회사 우연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필원의 주식 20주를 주당 15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 원가는 15만 원이죠, 주당. 자, 이 중에 6주를 처분했대요. 20주 중에.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주가 남은 거죠? 그렇죠. 14주가 남은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 14주가 남았는데 주당 시가가 1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만 원만큼 공정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14주 곱하기 2만 원 하게 되면 그렇죠.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28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은 3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련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어,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된다. 자,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관련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거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이 무조건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3번과 4번은 맞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 관련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단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보니까 지금 한 주당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요. 주식수는 3,000주입니다. 근데 한 주당 기말 평가액이 3,000원이에요. 아, 8,000원이죠? 네, 8,000원이죠. 그러면 2,000원만큼이 감소했고 3,000주니까 6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나온 거죠. 그럼 600만 원만큼 매도 관련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그죠?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알맞게 짝지은 걸 하는 거니까 요거는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자, 600만 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자, 자,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취득 원가가 한 주당 10,000원인데 지금 취득 주식수가 3,000주면 3천만 원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약에 구분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3,005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기말에 한 주당 평가가 8,000원이니까 3,000주 곱하기 8,000원 하게 되면 2,400만 원이 이제 취득 기말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평가 손실이 난 거예요, 여러분? 605만 5천 원이 매도 관련 주권 평가 손실이 나는 것이고 그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12번의 답은 벌써 4번이죠. 그죠? 요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만약에 구분이 됐다 그러면은 자, 단기 매매증권은 거래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취득 원가가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분됐다 그러면 기말시가는 2,400만 원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600만 원이 발생될 거고 이 600만 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기 손익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셨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봐봐요. 단기 중에 취득한 거고 단기에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요 수수료도 어차피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 5만 원만큼도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요 5만 원만큼도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600만 원에다가 5만 5천 원. 그러니까 요 5만 5천 원만큼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평가 손실하고 수수료 비용하고 하게 되면 결국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건 605만 5천 원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답은 4번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분계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단기 중에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이다. 해당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 처리가 될 거니까 3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기말에 자, 만 원과 12,000원이니까 2,000원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2,000주에 2,000원 하게 되면 400만 원만큼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길 거니까 그럼 평가이익 400하고 수수료 비용 3만 원 빼게 되면 그렇죠. 397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요 취득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요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